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교과서 159쪽 한국 현대문학 갈래 전개 파트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각 갈래별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 특징을 이해해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거기 첫 번째 문단 보시면 한국 현대문학에서 서정갈래를 대표하는, 자, 서정갈래라는 게 나오죠. 보통 우리 시라고 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서정갈래를 대표하는 현대시는 체크 고전 시가의 형식적 정형성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했다. 연결. 그 다음 시조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시조, 그 다음 현대시 이전에 나왔던 창가나 신체시, 그리고 구비 전승되어온 민요, 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담은 신민요 등 우리 현대문학의 서정갈래에 속한다. 현대시와,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시조, 그 다음에 창가, 신체시, 민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정갈래에 속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사갈래 나와요. 서사갈래는 보통 소설,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서사갈래에 속하는 것은 개화기 때의 소설을 신소설이라고 얘기하죠. 신소설과 현대소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사이에 놓여있는 과도기적 양식 신소설 체크하시고, 고전소설의 영웅의 일생, 그 다음에 신교육이나 혹은 자유연애 사상을 담은 것이다. 이게 보통 특징 연결. 그리고 문학사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고, 현대소설은 보이죠? 적대적인 세계와 싸우며 진정한 가치를 찾아나가는 인물의 삶과 의식을 주로 다루는데, 요게 이제 보통 현대소설에서 다루는 것이다. 자, 우리 요번 단원에서는 만세전을 통해서 이런 특징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극갈래 보이죠? 극갈래. 우리 흔히 말하는 연극의 대본, 그 다음에 드라마 대본,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고문단에 라디오 드라마 대본,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등등등 보이시죠? 그래서 다매체 시대를 맞아서 극갈래가 가장 각광받는 문학갈래로 자리 잡았다. 그 다음 네 번째 교술갈래라고 해서 보통 교훈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갈래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수필류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수필. 수필은 보통 경수필 그리고 중수필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수필의 대부분은 생활체험을 소재로 해서 글쓴이의 생각 느낌을 담아낸 경수필이고, 그러나 시사적이거나 철학적 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엮은 중수필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수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 뭐 이런 거고요. 한국 현대문학의 갈래를 총 4가지로 나눴어요. 보이시죠?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제시를 해서 그걸 통해서 한국 현대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 그 중에 첫 번째 서정갈래 중에서도 유명한 시인이죠.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여기다 간단하게 핵심 정리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 봅시다. 첫 번째, 딱 봐도 아시죠? 자유시 서정시예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형식 자유롭고 감정 쓴 정서를 다룬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 되셨죠? 그 다음에 성격, 의지적, 상징적, 그리고 저항적. 의지, 상징, 저항적 됐죠? 그 다음 제재는 중심 소재, 교목이고요. 교목. 이 교목이라는 건 나와 있죠. 아주 굵고 곧은 그런 높은 그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는 거. 제재는 교목이고요. 주제 씁니다. 주제. 혹독한 상황에 놓였어도, 혹독한 상황, 부정적 상황이겠지? 이육사니까 일제강점기일 거고, 그치? 자, 주제. 혹독한 상황에 놓였어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 특징 3가지만 쓰죠. 특징 첫 번째,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각 연을 부정적 표현으로 종결해서, 각 연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종결해서 강한 의지 제시. 강한 의지 제시. 그 다음 세 번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들과,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들과 식구들 사용. 상징적 의미 담고 있는 시어들, 식구들 사용했다. 정리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봅시다. 자, 1형부터. 푸른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세월에 불탔다라는 표현은요,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매우 이제 뭐 약해져 있거나 상처 입었거나 힘든 상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고통 또는 시련에 시달려서 상처 입고 허약해진 상태. 됐죠? 우뚝 남아서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 서 있는 거죠. 그쵸? 차라리 봄도 꽃 피지 말아라. 자, 봄 체크하시고, 봄은 꽃 피는 시절이니까 좋은 시절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꽃이라는 대상은 꽃 체크, 화려한 결실, 화려한 결실. 자, 근데 꽃 피지 말아라, 말아라. 뭐뭐하라, 뭐뭐어라. 아시죠? 명령어인데, 부정적 종결 표현. 부정적 종결 표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잖아. 부정적 종결 표현. 이렇게 한 이유는, 그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다 박스 치고 정리합니다. 부정적 종결 표현이고요.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 강인한 의지. 꽃이 피어도 좋아, 꽃 피지 않아도 좋아 라는 표현인 거야. 왜? 나는 그래서 나의 신념과 의지를 굽힐 수 없어. 뭐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한. 그래서 1연 끊으시고 1연 정리합니다. 1연 소주제, 1연. 굽힐 수 없는 신념과 의지. 굽힐 수 없는 신념과 의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낡은 거미집, 요거는 어둡고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의미겠죠? 낡은 거미집 체크, 어둡고 부정적인 현실. 어둡고 부정적 현실. 자, 그런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꿈길 체크하시고, 꿈길, 꿈길 정리. 자, 목표를 따라가는, 목표를 좇는, 목표를 쫓아가는 마음속. 목표. 여기서 목표는, 그치, 시대적 상황 바탕으로 했을 때 조국 광복, 독립을 의미하겠죠? 목표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마음속.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자,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난 뉘우치지 않아.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행복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나는 조국 독립을 원해. 뭐 이런 거지. 이해됐죠? 거기 줄 치시고, 자, 묶어서 쓰세요. 자신이 선택한 길에 조금의 후회도 없다는 의미. 자신이 선택한 길에 조금의 후회도 없다는 의미고요. 아니라 동그라미 하시고 아니라 체크. 아니라는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적 종결 표현이죠. 앞에 있는 말하라처럼 부정적 종결 표현 같이 체크하시고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식. 됐죠? 자, 그래서 이연 다시 정리합니다. 이연은 후회 없는 삶에 대한 결의. 후회 없는 삶에 대한 결의. 하셨죠? 그 다음 3연.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검은 그림자, 이것도 좋은 거 아니겠지, 그치? 거기다 정리. 암울한 외적 상황. 암울한 외적 상황. 암울하고 부정적인 외적 상황. 그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졌어. 거꾸러졌다라는 거는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 의미. 자, 차마 그렇더라도 차마 못해라. 차마 못해라. 역시나 요 마지막도 부정적 종결 표현이죠. 자, 차마 못해라라는 거는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부정적 종결 표현 같이 정리해 두시고 화자의 강한 의지 표현하기 위한 거.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신념을 꺾지는 못해. 흔들지도 못해. 이런 의미인 거죠. 대단하게 강한 결이죠. 그치? 거기 부정적 종결 의미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연 땡땡 정리합니다. 죽음마저 불사하는, 죽음마저 불사하는 단호한 결의. 단호한 결의. 내가 비굴한 삶을 사느니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 죽을지언정 나는 그걸 거부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정말 강하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육사 시는요, 대부분이 이런 단호한 결이 아무리 힘들고 부정적이고 괴로워도 나는 나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라는 강인한 남성적인 어조로
항상 표현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아래는 작가 소개는 읽어보세요. 그리고 뒷장의 학습활동 통해서 내용 정리 다시 합시다. 첫 번째, 자, 교목은 의미 보이죠? 줄기가 곱고 굳으며 높이가 8m가 넘는 나무인데 이 제목을 통해서 떠오르는 느낌, 뭐 뻔하지 뭐 거기다 써 높고 곱고 크다. 높고 곧고 크다. 됐죠? 자, 그 다음부터 정리. 자,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시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요. 꽃피지 않아도 좋다는 교목의 자세. 두 번째, 끝없는 꿈길에 설레는 교목의 행복. 그리고 세 번째, 정리합니다. 거꾸러질지언정, 흔들리지 않겠다는 교목의 다짐. 그걸 통해서 시적화자는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거꾸러질지언정 흔들리지 않겠다는 교목의 다짐.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시의 주요 시어 또는 식구가 상징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래. 일단 첫 번째, 세월에 불타고 라는 부분 거기다 씁니다. 세월에 불타고는 고통 또는 시련에 시달려 상처 입고 허약해져. 그 다음 봄은 행복 혹은 또는 좋은 시절. 그 다음 낡은 검심 나와 있죠. 시적화자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상징하는 거. 꿈길 정리합니다. 꿈길, 목표는 곧 조국 광복, 독립. 목표를 쫓아 나가는, 줬다 알죠? 줬다? 치읓받침. 자, 목표를 쫓아 나아가는 마음속. 바람은 유혹이나 외부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시의 각 부정적 종결 표현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겠네. 꽃피진 말아라 쓰시고, 두 번째는 뉘우침 아니라 쓰시고, 세 번째 흔들진 못해라. 됐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드러난 시적화자의 정서미 태도는 그걸 써야지. 단호하다, 의지적이다, 강인하다. 됐죠? 자, 그 다음 같이 제시되어 있는 시를 보시면 박목월이라는 시인의 달이라는 시예요. 두 시의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래요. 자, 그러려면 일단 갈래 정리부터 하죠. 얘도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 체크합니다. 성격은 자연 친화적. 그 다음 관조란 말 아시죠? 어떤 대상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자, 자연 친화적, 관조적, 그리고 서정적. 그 다음 삼음보의 내재율. 자유시니까, 그치? 삼음보 내재율. 세 개로 끊어 읽기. 그걸로 운을 형성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제재는 달. 주제는 달밤의 정경. 특징 첫 번째, 간결한 형식미. 짤막짤막하죠? 간결한 형식미. 그 다음 특징 두 번째 뭐냐? 수미상관식 구성. 보이죠? 위아래 반복했어요. 수미상관식 구성. 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형부터 먼저 볼까요? 배꼽까지 반쯤 가리고 다리 가네 라고 표현했어. 배꼽, 그 다음에 달 이렇게 체크하죠. 두 개 묶어서 배꽃이랑 달이랑 둘 다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서 거기다 쓰세요. 배꽃의 흰색과 그 흰색을 더욱 희어 보이게 하는 달빛의 조화. 배꽃의 흰색, 그리고 그 흰색을 더욱 희어 보이게 하는 달빛의 조화. 그래서 결국 나타낸 건 뭐냐? 애상적 분위기지. 애상적. 왠지 서글픈 그런 슬픈 느낌이 나는 밤인 거야. 그래서 애상적 봄, 밤의 분위기 형성. 자, 배꽃의 흰색과 그 흰색을 더욱 희어 보이게 하는 달빛의 조화를 통해서 자, 화살표 하시고 애상적 봄밤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배꽃까지가 달에 반쯤 가려져 있는 그 풍경, 요 그림 보이죠? 자, 경주군 내동면 혹은 외동면. 뭐야, 구체적 지명이지, 그치? 거기 묶어서. 자, 구체적 지명을 통해 향토적 정감 제시.
불국사 털을 잡은, 불국사 있는 데인가 봐. 그치? 불국사 털을 잡은 그 언저리로 다시 한번 배꼽까지 반쯤 가리고 다리간에 수미상관이죠?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효과 네 가지는 아시죠? 첫 번째 주제 강조, 내용 강조, 두 번째 운용 형성, 세 번째 구조적 혹은 형식상의 안정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운.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수미상관식 구성 효과 네 가지였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그래서 이 두 시 가운데 하나는 풍경을 묘사한 시고 하나는 시인의 정신을 표현한 시래. 딱 봐도 뭐야? 풍경 묘사한 시가 달이고, 그치? 박목월의 달. 시인의 정신을 표현한 시가 교목이죠. 교목.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시에는 다 같이 나무가 등장하는데 각 시에 나오는 나무 체크해보고 기능 정리하래요. 그죠? 첫 번째 나무에서, 교목에서의 나무는 교목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배나무죠. 배나무. 달에서는 배나무가 나오고요. 자, 교목 옆에 기능 정리합니다. 화자의 정신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 다시 화자의 정신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 그 다음 달에서 배나무의 기능은 그 옆에 달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풍경의 하나. 달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풍경의 하나. 그런 기능만 있다. 됐죠? 6번 문제는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서 작품 해제 간단히 보시면 교목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시는 세토막 3면짜리 시고요. 거기 보이죠? 향가, 시조 등의 기본 형식이다. 보통 향가나 시조 같은 게 3단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낙구에 감탄사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시가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로 이제 전통을 이은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그거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원통하게 옥사,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이 옥사가. 그래서 그런 굳센 의지가 푸른 하늘에 우뚝한 교목이라는 그런 나무의 상징성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 죽더라도 정신만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시다. 되시죠? 거래는 참고해서 자료신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문학의 대표작. 서사문학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자소설이죠. 만세전, 영상섭의 만세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갈래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갈래는 얘는 사실 좀 길어요. 중편소설이에요. 중편소설이고, 그 다음 이런 걸 여로형 소설이라고 해요. 여로라는 게 여행한 경로가 들어가 있는 여행한 이야기, 그런 걸 우리가 여로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 요거는 리얼리즘 사실주의 소설. 사실주의 소설. 자, 갈래는 중편소설, 여로형 소설, 사실주의 소설. 성격 정리합니다. 성격은 사실적, 현실 비판적, 그 다음에 제재, 조선의 암담한 현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운동 직전이에요. 보이시죠? 3.1운동 직전의 일제강점. 딱 봐도 보이지? 시대적 상황. 자, 제재는 조선의 암담한 현실. 됐죠? 그 다음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소설의 암담한 현실.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자, 특징 두 가지 씁니다. 첫 번째, 여로형 구조를 사용했어요. 특징 1, 여로형 구조를 사용해서 주인공은 여행이 진행됨에 따라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아를 각성해가. 그 다음 두 번째, 주인공 이인화를 통해 당시의 민족적 현실을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의식을 나타내
주인공 이인화를 통해 당시의 민족적 현실을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무력한 이 의식을 나타냈다. 여기서 여로형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원래 동경 유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여로형 구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전체 줄거리는 꼭 읽어보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소설을 보실 때는 전체 줄거리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제시된 지문 있는 쪽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소설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 줄거리랑 전체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목 보시면 만세 이전 그런 뜻이죠. 전체 줄거리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 줄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를 타고 출발하기 이전에 겪었던 일을 담고 있는 그 부분이다. 자, 전체 줄거리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시작할게요.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다. 뭐 이런 의미죠.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다만 심심파정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 물론이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거기 쓰세요. 주인공의 의식 세계가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을 통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이해되죠? 주인공의 의식 세계가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줌. 이후 현실 인식의 각성.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지. 현실 인식의 각성이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이것도 같이. 주인공의 의식 세계가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음 보여줌. 자, 이후 현실인식의 각성이 이루어질 것을 짐작할 수 있음. 됐죠? 자,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그 다음부터 줄치세요.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폼안의 비애를 호소할 뿐이고 실인생 진짜 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과는 아무런 괴간도 아무런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잘 몰랐다 이런 의미죠. 진짜 인생은 잘 몰랐다. 이해되지?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관념적인 현실인식 됐죠? 자,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 작은 그런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여기 묶으시고요. 짜잔, 여기 묶어서 씁니다. 조선의 농부들, 소장농이죠, 소장농. 조선의 농부들, 소장농들이 처한 궁핍한 현실. 조선의 소장농들이 처한 궁핍한 현실. 그죠? 자,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자,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는 귀가 번쩍했다. 나도 8, 9세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이 충청도 촌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지. 진짜 이렇게 못 먹고 사나? 몰랐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에 북돋아 오르는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그냥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런 감정이지,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생계수단이 아닌 거지, 그치? 거기다 써요. 농사를 짓는 일에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쓴 낭만적인 시. 농사 짓는 일에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쓴 낭만적인 시. 자,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신의 공상과 천려가 자신의 얕은 생각이 도리어 부끄러워졌다. 나의 무지함에. 이해되시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농민들의 현실에 무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죠?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에 아침밥 먹은 다음에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유민, 고등실업자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보아서 대패과 모자에 영경이나 쓰고 색안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자루를 잡는 것. 거기 조반부터 시작해서 호미자루를 잡는 것 여기까지 묶으셨어요? 거기다 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계수단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지. 그치? 거기다 써. 생계수단으로 생존을 위해 농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소일거리로 선글라스 끼고 생각해봐. 선글라스 끼고 예쁜 모자 쓰고 이러면서 그냥 호미자로 대충 이러면서 일하는 거잖아. 그치? 생존을 위해 농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는 것. 썼어요?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는 것. 자, 이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자, 거기 줄치죠. 1년 12달 1년 12달 우마 이상의 그런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 죽에 얼굴이 붓는 것. 자, 이게 시일까? 거기 묶어서 쓰세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소작인들의 모습.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소작인들의 모습. 있어요? 자, 그들이 삼복에 끓는 햇볕에 그 다음 손등을 대면서 호미자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림뿐이다. 굶주림.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톨의 나락을 기른다. 그렇게 힘들게 정성스럽게 기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한 톨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느냐? 자기 입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 줄치시고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 묶어서 쓰세요. 노력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 노력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줄임말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열심히 일하고 굶주린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끊으시고요. 위기 첫 번째 정리합니다. 위기 1. 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놀라는 나. 부끄러워졌죠? 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놀라는 나. 나는 몸을 다 훔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어.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복작되는 틈에서 불이 나게 양복바지를 꿰며 서 있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 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들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옵시다만 여기 이인화라니가 계십니까? 이인화. 이 사람이 나인 거야. 나. 그러잖아. 하고 묻는다. 네, 나요. 왜 그러오? 나는 걸작. 그놈이 뭐 이러느냐 그놈. 그 걸자의 앞으로 두어 발짝 나서며 이렇게 대답을 했어. 걸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쳐요.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단을 유창하게 한답시는 1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해. 자, 그래도 짓궂게 일어를 사용하고 이 말은 일본인 행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일본인 행세. 자,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날까봐.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거기다 쓰세요. 걸자가 그놈 걸자가 침착하지 못한 이유. 걸자가 침착하지 못한 이유. 염려하는 듯한 그런 침착치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도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했어.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들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올지갈지 하는 모양이야. 사람들이 쳐다봤다는 얘기지, 일본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그런 앵무새 격이었다. 우스꽝스러웠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일본어 하면서 그치? 거기다 쓰세요. 일본인들을 앞에 두고 조선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끼리 일본어로 대화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 있건 예서하구려. 그래도 나는 기영감이 영가하며
긴가민가하며 이 뜻이야. 긴가민가하며 역시 일어로 대답을 했다. 하여간 일이 좀 나오시오. 마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생각한 나는 그 언사, 그 말에 대해 오만한 것이 귀에 거슬려서 불쾌한 어조로 그럼 문 닫고 나가서 기다리오 하고 소리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을 했어. 자, 여러 사람의 거기 줄 쳐보세요.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 늘리듯이 어려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일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듯이 쳐다봤다는 얘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조선인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조선인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본인들의 모습 제시. 조선인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본인들의 모습 제시. 자,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은 힐끔힐끔 곁눈질을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했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이까지 치러오는 뿐만이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끊으셔서 정리하셨어요? 자, 여기가 위기 2. 뭐하니? 일본인 행세하죠? 거기까지 끊으시고 쓰세요. 일본인 행세를 하는 조선인이 나를 찾아오. 일본인 행세하는 조선인이 나를 찾아온.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걸자는 맞은편에 기대어 웅숭그리고 서서 기다리는 모양이야. 미안합니다만 나하고 짐을 가지고 저리 좀 나가십시다. 자, 뒤를 쫓아오면서 애원하듯이 말을 붙이는 양이 달라졌죠, 태도가. 거기다 쓰세요. 달라진 걸자의 태도. 달라진 걸자의 태도. 아까와는 태도가 일변 달라졌대요. 대개 누구길래 어딜 가잔 말이냐. 에이 참 나는 땡땡땡 서에서 왔는데 땡땡땡 서에서 왔는데 이게 걸자의 직업이죠. 걸자의 직업 썼어요. 그리고 잠깐 파출소 가십시다. 요거 걸자가 나를 찾은 이유. 나를 찾은 이유. 자신의 직무도 명언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덮어놓고 가자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 체크하고 이거 뭐냐? 걸자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짐작한 내용 첫 번째. 걸자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짐작한 내용 1. 그런 듯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1인 행세를 하는 것이 내심 부끄럽고 요게 짐작한 내용 2. 걸자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짐작한 내용 2. 또한 나에게 노형이 조선 양반 아니오 하고 탄로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거기 줄치시고 요게 세 번째. 걸자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짐작한 내용 세 번째.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앞이 굽는다는 듯이 언사와 태도는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진 거야. 이것을 본 나는 도리어 불쌍하고 가엾은, 아까 기분 나빴었잖아. 근데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에서 연민의 감정이 든 거죠. 동정심, 연민 체크하시고 동정심, 연민. 층계를 느려니 서서 내려가다가 걸자 얼굴을 쳐다봤어.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웃는 그 얼굴에는 어색해하는 빛이 역력히 보였어. 나는 잠자코 자기 자리로 가서 순탄한 말로 나는 나갈 새도 없고 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와서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고 갖다 주시하고 가방 2개를 들어줘서 주었어. 안 돼요. 그건 입회를 해줘야 이걸 열죠. 참석해서 같이 열어봐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고 나갈 테니. 선실 안에 수백의 눈이 모두 나에게로 모여들었어.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 기분 나쁘죠? 기분도 나쁘고 부끄럽기도 하고. 거기 체크. 불쾌함, 창피함, 불쾌함, 창피함.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도적질이 난 혐의가 있단 말이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데가 또 어쩌란 말이오. 전 그럴 테면 이리로 들어와서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가 어디니? 배안이에요. 배안. 정 그럴 거면 이 배안으로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조사하라고 하라. 자, 배는 떠나게 되었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염치가 있지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서 볼멘 소리 질렀어. 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배를 꼭 떠나시게 할 땐 잠깐만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서 창피하실까봐 그러는 거다. 아 창피하다. 창피하면 여기서 더 창피할까. 이런 사태 볼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응? 나는 이런 개인 사정 볼 것 없이 네 멋대로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화를 내는 거죠. 하고 거기 홧김에 묶으셔서 홧김에 이렇게 소리는 질렀는데 그 애거라는 양이 밉살스러운 중에서도 가엾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밉살스러운데도 가엾었다는 얘기죠. 어느 때까지 승강이만 하다가 걸자 말마따나 이룰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 하겠기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우쩍거리 집어들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온 벤토글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여기 나오는 나의 성격이 제시된 부분이죠. 거기 묶어서 써요. 주인공 나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 주인공 나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마음이 약하고 소리는 질렀지만 결국 그냥 가죠. 마음이 약하고 동정심이 많은 인물. 체크하고 자, 마음 약하고 동정심이 많은 인물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결단력이 있는 성격. 상황 판단 빠르고 결단력이 있는 성격이고 거기에다 뭐야 벤또 그릇까지 도시락 그릇까지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성품.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성품. 성격 정리해두세요. 주인공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 마음 약하고 동정심 많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 다음 결단력 있고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다. 정리되셨죠? 자, 그랬더니 형사가 큰 성공이나 한 듯이 득이 만만해서 기분이 좋아졌어. 얼굴에 웃음이 핀 거야. 진작 그러시지요 하며 웃는 얼굴에는 달래는 듯 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듯한 빛도 보였어. 나는 무심결에 주먹이 부르르 갑자기 급 분노 거기 묶어서 쓰세요. 결국은 형사를 따라 나서게 되어서 분노함. 됐어요? 가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라 해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참고 결국 잔교까지 내려섰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가 위기 3이에요. 위기 3 정리합니다. 형사를 따라 나서며 분노를 느끼는 나. 형사 따라 나서며 분노를 느끼는 나. 대합실 앞까지 오니까 아까 내 명함을 빼앗아간 인버네스 보이죠? 인버네스가 양복에 외투를 입은 또 한 사람 무시무시하게 경계하고 섰다가 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기선 화물을 집채같이 쌓아놓은 뒤로 앞서 들어갔어. 자, 가방을 가진 자도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섰어요. 나는 가슴이 선뜩하는 걸 참고 아무 반항할 힘도 없이 관에 들어가는 소처럼 뒤에 대어 섰어. 갑자기 그 무기력함, 두려움, 그렇죠? 거기 쓰세요. 나가 느끼는 감정, 심리, 무기력함, 두려움. 네 사람이 예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묵묵하고 침중한 가운데의 모든 행동을 경쾌하게 하는 것이 마치 활동 사진에서 보는 강도단이나 그것을 추격하는 탐정 같았어. 자, 네 사람은 하늘에 가리어 행인에게 보이지 않을 만한 곳에 와서 우뚝우뚝 섰어. 대합실의 유리창에서 흘러나오는 전광만은 그 불빛, 양복쟁이 안경테에 소리 없이 반짝 빛이었어. 오늘 하루 예서 묵지 못하겠소. 양복쟁이가 우선 입을 벌리며 가방을 빼앗아 들었어요. 좁은 골짜기에서 나직하게 내는 거세고도 굵은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들어본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나는 얼빠진 놈 모양으로 정신이 나간 거지. 짜잔. 얼빠진 놈 모양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안경알이 하얗게 어룽어룽하는 그자의 퉁퉁하고 둥근 상을 쳐다보며 섰었어. 그자도 나의 표정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입술을 악물고 위협하는 태도를 노려보다가 벼랑간의 은근한 어조로 하루 쉬어서 가시구려 하는 양이 마치 정다운 진객을 만류하는 것 같아. 귀한 손님. 자, 무슨 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같이 으슥한 골짜기에서 을러보았다 달래보았다 하는 거. 왜? 나 검문하려고. 그치? 여기 묶어서 나를 검문하기 위해서. 자, 이런 걸 당하는 것이 나의 수명이 줄어들어나가는 것 같았어. 만일 내가 부어로서 이런 꼴을 당했다면 여부 없이 강도나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이야. 자, 나는 그 다음 줄 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하려 하였으나 참 정말 귀구멍이 막혀서 입을 벌릴 기운이 없었대요. 여기 묶으시고 쓰세요. 나의 무기력함과 두려움, 불안한 심리가 드러난 부분 첫 번째. 무기력함, 두려움, 불안한 심리 드러난 부분 첫 번째. 묵기는 어디서 묵으란 말이요. 유치장에나 가자는 말씀이요. 입에 떠나게 한다는 약조를 하였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약조대로 합시다. 자, 이렇게 그 다음 강경하게 주장은 하면서도 마음은 평형을 잃었고 불안한 거지. 그리고 신경은 극도로 긴장했다. 요거 좀 아까 얘기했던 거. 무기력하고 두렵고 불안한 심리 드러난 부분 두 번째. 대체 나 같은 위인인 경찰서에 신세를 지기에는 너무 평범하지만 그래도 입에만 놓치면 참 정말 유치장에서 욕을 먹을 건 뻔하니 하늘이 두 쪽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입에를 놓쳐서는 큰일이라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서도 웬일인지 가슴이 여전히 두근두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끌려갔으니까. 그렇지. 요거 세 번째. 무기력함, 두려움, 불안한 심리 느끼는 부분 세 번째.
자, 그럼 얘에서 잠깐 할까? 소지품 검사한다. 근데 무단으로 아무나 찍어서 검사하는 거잖아. 그치? 자, 양복쟁이가 나와 인버네스를 등분해보며 저희끼리 의논을 해요. 나는 우선 마음을 놓았어. 네, 그러죠. 인버네스가 찬성을 하니까 양복쟁이가 나에게로 향하여 이거 좀 열어봐도 상관없겠냐? 이거 가방. 가방. 자, 하고서는 열쇠를 내라고 청한다. 나는 곧 승낙을 했어요. 가방은 양복쟁이 손에 용이 쉽게 열렸다는 뜻이야. 어린아이 관 같은 긴 모양의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화물 쌓인 그런 밑에다가 열어놓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인버네스는 조그만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았어요. 나는 이 편에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아까 학생복 입은 자 여기 학생복 입은 자는 일본에 협조하는 조선인 형사 일본에 협조하는 조선인 형사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내 손길만 내려다보고 섰었어. 자, 큰 트렁크를 맡은 자는 잠깐 수석수석 하여 보더니 그 위에 얹어있는 양복이며 화복들을 일본 옷들을 손에 잡힌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거기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 요거를 분주하게 들적거리고 앉았어. 거기 서류 뭉텅이 그리고 짜잔 요 책들 분주하게 보통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사상, 불온한 사상, 좋지 못한 사상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온한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책, 불온서적을 찾기 위한 행동 그러니까 사회주의, 보통 그 당시에 사회주의나 독립사상 같은 것들을 담은 책들 아니야? 혹은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찾은 거지. 이해되죠? 불온서적을 찾기 위한 행동. 자, 조그만 트렁크 속에선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놓고 인버네스도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한 권씩 들어보아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며 앉았어. 가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내 손은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였고 나는 또 무슨 망령이나 뭐 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 거기 불안과 의혹 체크하시고 요게 나의 심리 상태죠. 체크, 불안과 의혹, 나의 심리 상태. 정광이 벌겋게 번쩍이는 양복쟁이의 곁밤을 노려보고 섰어.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8개의 눈과 4개의 손은 앞에 뉘어놓은 트렁크 한 개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분의 빈틈없는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 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린 사람이 없고 절대 침묵이 한 간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미름같이 구름같이 가득 찼대요.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이짝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 들리지 않았대.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장교 밑에 와서 부딪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거야. 가방 검사한 집중한 거지, 그치?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쌓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거려 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놓고 검시해나 하는 것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해 보였어. 여기까지. 거기까지 묶으세요. 묶으시고 쓰세요. 검문하는 장면. 검문하는 장면 묘사죠. 검문하는 장면 분위기 묘사. 자, 검문하는 장면과 분위기 묘사. 긴장감, 적막함, 엄숙함. 긴장감, 적막함, 엄숙함. 검문하는 장면과 분위기. 자,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귀와 반비례로 욱신욱신해졌어. 이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 하는 건 아니건만 뺏어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으면지 초조해. 참통때 시계 꺼내두고 22분밖에 안 남았다. 나 갈 거다. 재촉을 했더니 그제서야 양복치가 눈이 불나게 돌리던 손을 쥐고 서류뭉치를 들어뵈면서 자,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갖다 보고 댁으로 보내드려도 상관없겠죠? 별로 큰 소득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가져가려고. 자, 하고 일어서요. 자, 나는 언하에 말끝에 쾌락하였다. 오케이, 해줬어.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 소설 초고 몇 가지 온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애를 써서 기록한 서적이라야 원래 나에게는 보이죠? 사회주의라는 사회 혹은 렌이라는 레자는 물론이거니와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을 것은 줄치시고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해되죠? 어디다 써요? 내가 사회주의 의식이나 민족 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임을 제시. 사회주의 의식이나 민족 의식에 관심 없는 사람임을 제시. 나의 전공하는 학과, 이 사람은 동경대 문학지망생이야, 문학지망생. 자, 그것만 봐도 알 거야.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고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을 X광선 같은 것으로나 혹은 심사법은 마음 읽어내는 거
그런 걸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이야. 내가 뭘 하지 않았으니까. 조사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어차피 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게 있어도 내가 직접 실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다음 생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서 풀어줬다는 얘기야. 배에 오르게 된 것만도 다행히 여겨서 권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해가지고 내 거 짐들 수습해가지고 나섰대요. 자, 여기까지 위기 네 번째 정리합니다. 형사들이 짐을 수색하고 나는 배를 놓칠까봐 걱정함. 형사들이 짐 수색하고 나는 배를 놓칠까봐 걱정함. 그 다음 짐을 가볍게 하여준 트렁크 거 체크하시고 이거는요 왜? 서류 뭉치를 압수당했으니까 서류 뭉치 압수. 자, 두 손을 들고 어서 올라오라는 선언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가판이 올라와서 길을 쓰는 듯한 경정 바로 울음소리 같은 기적소리가 나며 신경이 자릿자릿한 징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쌓인 부두 위판에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배 떠난다는 소리죠.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두어 관통이나 장비에서 떨어졌어. 전성하러 온 여가나 흔들리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에 성기성기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요. 뜸뜸이. 자, 천창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에 불려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육지를 떠나오는 모습이죠.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가판 위에서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그리고 섰었어.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빡깜빡 졸고 있어. 나는 인간계를 떠나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에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지 선뜩선뜩하게 반짝이는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하게 보였어.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고 눈은 화끈화끈할 뿐. 자,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거기서부터 조치죠.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 상기 뻘겋게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려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야. 왜? 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 그치? 거기다 써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당한 멸시와 모욕 때문에. 그죠?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안 하고 여전히 섰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시고 여기가 위기 다섯 번째예요. 배에 올라 조선으로 향하며 눈물을 흘림. 배에 올라 조선으로 향하며 눈물을 흘림.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